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좌를 개설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의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경윤 보도국 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중표 교수님 다시 모셨는데요. 그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 니까야를 번역한 책들이 내용이 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읽기에 네. 그 번역을 읽을 때 좀 명쾌하게 아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되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읽어서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될까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군요, 교수님이. 네. 네. 이게 첫째 이제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니까야 번역을 다 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네. 정선 디가니까야라고 하는 네. 니까야 이제 디가니까야를 제가 정선해 가지고 경을 한 12개만 뽑아서 번역을 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가 그 하나의 종류군요. 초기 이제 경전에? 니까야 가운데 네. 5분 니까야 가운데 네. 이제 디가니까야가 아.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제가 지금 마지막 니까야를 또 정선해 가지고 두 권의 책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출판사에 원고가 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게 우선은 그 번역어들이 이 기존의 아비달마 불교에서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색이라는 개념, 이제 뭐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 할 때 이건 이제 나마루빠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정신과 물질 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정신과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들은 의식을 우리의 마음을 인연으로 해서 물질과 정신이 나타난다. 예. 그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 나마라는 것은 이름이란 뜻이고 네. 루빠라는 것은 형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과 모습, 이제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개념과 형태 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우리가 이제 이걸 꽃이다, 예. 전뭐 나무다, 예.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름 아닙니까? 예. 이 이름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들의 의식을 예. 연해서 그 모습을 가진 것에 그 이름을 붙이고 있다. 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네. 참 쉽죠. 예, 쉽죠 그렇게 하면. 부처님은 사실은 분별하는 마음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분별해낸다. 예. 예. 그러면 밖에 이름과 형태를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 이게 이제 촉입니다. 예. 명색을 연하여 예. 뭐 유깁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접촉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연기의 그 이야기인데 갑자기 물질과 정신이 만들어져 버린다. 또 물질과 정신으로 인해서 안입이 설신이가 있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난해한 철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비달마 불교죠. 네. 그게 이제 불교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통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치 깊은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경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더 그 원어에 충실하게 아비달마 불교의 해석을 배제하고 번역을 해본 겁니다. 아. 결국엔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이나 결국엔 핵심적인 가치는 근본 불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같긴 합니다.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 불교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본 불교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근본 불교라는 언어가 학문적으로 사용된 건 초기 불교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네. 열반하신 뒤에 경으로 결집이 되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비달마 불교가 나오게 되고 뒤에 대승 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초기 불교, 네.
또는 아비달마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시기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개 초기 불교 그러면은 사람들이 초기 불교는 시기적으로 초기 불교 또는 아비달마 불교와는 다른 거, 또 대승 불교는 그것과는 또 다른 거. 그래서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가 불교 근본이고 핵심이 되는 맥락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시대적인 불교를 나누어서 연구합니다. 저는 그건 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불교에 있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대승 불교까지 관철되고 있는 근본의 어떠한 그 사상이 있다. 이걸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대와 관계없이 뭔가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예, 연기와 공부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연기의 그 연기라고 하는 그 구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서 연기를 이제 조건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근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을 알고 보면 왜 이걸 대승불교가 부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이걸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근본이 있으니까 불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불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은 불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도 가져야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근본불교 연구회에서 이제 그런 안목들을 찾아보자고 같이 공부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 불교가 제 역할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조계종이 대표 종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우리 고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 돼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 아닙니까? 예, 저는 조계종의 종지는 참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리고 전법도생, 또 우리는 소위경전을 금강경으로 한다. 네. 참 좋죠. 그러면 금강경이 바르게 이해돼 가지고 이해가 소위경전이니까 그래야만 직지인심이 뭔가 하는 것도, 근데 직지인심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뭐가 직지인심입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을 바로 찾는 것이다. 그것도 뭡니까? 직지인심이다. 동의어 반복입니다. 말하자면 직지인심이라는 말은 있는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직지인심인가 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성불은 내용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전법 도생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강의를 좀 하고 싶었던 게 금강경에서는 아상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아상 없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직지인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법 도생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견성성불과 전법 도생이 둘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자리이타가 둘이 아닌 보살의 길이죠. 이걸 육조 해능 스님은 돈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진심을 한 사람은 따로 뭐 수행을 따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진심, 아상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불의 삶이고, 그건 중생 교화와 시기적으로 이분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능의 돈법을 이어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조계종의 종지가 올바로 살아나야 한국 불교도 살고 또 그게 진정으로 우리 현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그 조계종이라고 하는 우리 종단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금강경을 바로 보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머지 얘기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